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난파선 출수 도기, 고려도기 종합연구 및 활용 연구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고려도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또 얼마만큼 저희들이 진행했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 우선 먼저 왜 이 고려도기 종합연구, 난파선에서 출수된 고려도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특히 수중 발굴에서는 대부분의 유물들이 거의 한 고려시대 청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침몰선을, 난파선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청자 화물선, 청자를 운반하는 운반선들을 발견할 경우 대량으로 이 청자들이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외에 저희들이 이런 난파선 외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유적이 수중에 있는 유물 산포지들이 있습니다. 이 유물 산포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이렇게 유물 산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결국에는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던 항 근처 아니면 수군진 근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유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유적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진도 명량 유적인데요. 이 진도 명량 태평로 해역 유적은 저희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한 8차례 지금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고서가 2번 정도 나왔는데요. 이 표는 제4차, 5차 발굴 조사에서 발굴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 수량입니다. 보시면 총 330여 점이 수록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자기류에서 청자입니다. 그 외에 지금 토도류가 도기가 지금 12점이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유물 산포지에서 발굴 조사를 하다 보면 유물 수량이 이렇게 청자와 도기가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량이 나오는데 이게 왜 보고서에 실리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게 크게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국가기록 대상 같은 경우에도 완양이거나 50% 이상의 형태를 갖추었고, 그리고 명문 또는 독특한 문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도기 같은 경우, 특히 유물 산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유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도기들이 굴러다니다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진 편들이 모아져 있지도 않고 다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도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 자체도 조금 좀 큰 편입니다. 저장 용기로 쓰인 게 호나 병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발견해갖고 확인되는 유물이 도기가 올라오면 대부분이 다 파편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준에서는 사실 이게 보고서에 좀 실리거나 이제 분류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기준이 안 맞다 해서 저희들 보고서에 안 실리는 거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적에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이제 선별해서 수록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좀 한계가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조사원들 자체들도 저희들 자체들도 이 도기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도기가 연구가 아직까지 이렇게 연구자들도 많지 않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유물 산포지에 나온 도기와는 좀 달리 이제 저희들이 하면 난파선에서 발굴된 도기들은 조금 양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젓갈이나 해산물, 식수 등 저장 용기로 사용된 도기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좀 완형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깨져서 나온다 하더라도 한 난파선 안에 이제 편들이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발굴 조사 후에 적합을 하면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붙였던 대호 같은 거, 식수를 담는 대호 같은 경우에는 편이 100편 이상이 다 쪼개져 있어도 저희들이 다 붙여서 저희들이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난파선에 나온 도기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목관이 같이 나올 경우에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디로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서 연구 자료로서 아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들은 마도 1호선에서 출시된 도기호 2점인데요. 이 앞쪽에 보시면 목관이 같이 나왔고 개별 각각의 도기호에서 개 껍질이랑 새우 껍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목강 같은 거 보면 검교대장군 윤기아댁에 올린다, 그리고 두 항아리다, 그리고 5마리를 넣었다, 이런 식의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있는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약 용량이 한 17, 18리터 정도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도량령을 파악한다든지 어떤 걸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연구하기에는 아주 좋은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제 이건 마도 3호선에서 나온 독인데요. 이 독이 같은 경우는 내부에 목간이 나왔습니다. 이 내부 목간에서는 이제 유순지 댁에 올린다, 그리고 전복젓갈 권내기 하나를 보낸다 해서 이 독이 권내기라는 용어 자체가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용어 사용을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난파선 출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독이 같은 경우에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진 않지만은 이 난파선에서 나온 출수된 독이들은 사실 영구적으로도 연구를 하면 좀 직접적으로 연구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 난파선 출수 독이를 중심으로 해서 독이 연구를 좀 시작하는 게 어떤가,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이 난파선 출수 고려 독이 종합 연구 및 활용이라는 연구 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고고학적, 자연과학적 분석, 그다음에 실험 고고학적 재현 연구를 통해서 고려시대 독이 생산과 해양 유통, 그럼 제작 기법 등 종합적으로 이제 규명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 연구 과제는 2020년부터 지금 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내용을 보면 난파선에 출수된 독이의 고고학적 출수 맥락을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육상유적에서 출토된 출토분과 비교 검토를 또 해보고, 그리고 이제 산지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연과학적인 성분 분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이 중에서도 유약이 달려 있는 시유독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제작하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 고고학적으로도 지금 제안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서 이제 2023년에 그 고려독이 100길로 음식을 나누다는 특별전을 한번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고요. 지금 그 파트를 보시면 이제 그 육상유적과의 그 비교 연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독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분 분석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시유독이 제작 기술 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려독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난파선에 출수된 독이를 연구하고자 해도 난파선에 있는 독이들만 가지고는 이 연구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파선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실렸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역에 있는 고려 독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려 시대 독이에 대한 자료를 한번 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발굴 조사 보고서에 있는 고려 시대 독이 자료를 정리하고, 또 가능한 좀 많이는 안 되더라도 유적 출토 독이 자료도 좀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제 저희들만 해가지고 연구 결과 뽑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연구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 1차적으로 이제 발굴 조사 보고서 고려시대 독이 자료 정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에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보고서를 싹 훑어서 독이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자료실에 모든 서적이 다 그 보고서가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선은 그 독이 관련 논문이나 서적 등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연구 대상을 삼았던 유적들을 다시 또 찾아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유물들은 좀 실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김해박물관이나 대구박물관 등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유물 실제로 사진을 촬영하고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지 같은 경우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덕리랑 뭐 진산리 같은 출토된 편들을 저희들이 좀 확보해서 이런 분석 그런 데 좀 촬영하기 위해서 좀 확보하였습니다. 예,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저희들 이제 고려독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크게 지금 자료를 4개 정도로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독이가 출토된 유적에 대한 자료, 그리고 고려독이 자체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제 독이 가마에 대한 자료, 그리고 발굴 조사 보고서 이 자료들인데요. 우선 하나씩 봤을 적에 고려시대 독이 출토 유적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상을
고려 시대 그리고 남할 여초 그다음에 연말 선초 시대 유적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정하였습니다. 저희들 하고 저희들 보고서랑 이제 논문 서적들 검토하여서 현재 한 927개 유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자료 수집한 유적에 대한 자료들은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 정리를 하였는데요. 우선 그 유적 번호, 유적 종류, 그리고 유적명, 위치, 면적, 조사 기간, 유구 종류와 수량, 추정 시기, 수록 도기, 보고서 정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유적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우선은 이제 번호를 좀 구분하고요. 지역 그 광역도별로 이렇게 번호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도 시군으로 이렇게 다시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강릉에서 나온 유적이다 하면 우선 0101로 시작하여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발간 그 시기를 기준으로 다시 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적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해양 출수 그 유물 그 유적 난파선과 삼포진을 다시 구분하였고요. 그다음에 도자기 생산 유적, 그래서 도기와 청자 이렇게 좀 구분하였고요. 나머지들은 그리고 이제 분모 유적도 다시 별도로 구분하였고, 나머지 유적들은 다 대부분 그 생활 유적으로 해서 우선 일괄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거, 사찰, 제철 이렇게 세부로 분류를 해놔서 나중에는 다른 식으로 다 분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양은 21곳의 유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묘 같은 경우에는 277곳, 그 생산 같은 경우에는 61곳의 이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유적에서 하나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은 수량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유적 성격으로 좀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록 도기 같은 경우를 봐야 되는데, 수록 도기는 이제 저희들이 여기 발굴 보고서를 확인해서 도기들이 나오지만 도기 편들 모든 편들을 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준을 좀 잡았는데요. 그 완형이거나 도면상 이 완형으로 복원이 가능한 그런 그 개체들을 고려 도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게 몇 점이냐 이것들을 저희들이 적어서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고려 도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총 지금 도기 4,526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보시면 그 해양 유적에서 출수된 도기 226점은 모두 다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묘 생활 유적 출토 도기 2,610점. 이 유적들은 여기 육상에서 나온 분묘랑 생활 유적이 나온 것들은 완형이거나 도면상 완형으로 복원이 가능한 개체, 일부 결시되었으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개체를 선별하였고요. 이외에 도기 가마 출토 도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생산지 추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도기 가마에서 어떤 도기들이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 생산 도기 가마에서 보면 완형이 잘 안 나옵니다. 다 깨진 상태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또 이 위에 있는 기준만 적용한다면 사실 수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도기 가마에서 나온 것들은 그 기종 확인이 가능한 개체를 해서 1,690점 정도 이렇게 수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고려 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또 크게 3개 정도로 종류를 나눴는데요. 이런 그 고려 도기의 개별 그 높이, 크기 이런 재원들을 정리한 그 엑셀 파일, 그리고 이제 도면들 다시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다시 정리를 하였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고려 도기 정보 DB는 우선 앞에 그 유적 DB에 연동하여서 출토 유적 정보를 넣었고요. 유구 종류, 출토 위치, 규정 정보,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그리고 잔정 상태, 도기 재원, 시유 여부, 문양, 추정 시기 등을 구분하여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유구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식으로 난파선이나 건물지, 우물, 수로 이런 데서 나왔다는 걸 정리하였고, 출토 위치는 그 유구명을 보고서에 있는 유구명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기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다 정확히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연구자들이 이 기종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고 그 명에 대해서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이 어느 정도 그 연구가 좀 진행된 다음에 이제 기종 정보는 수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잔존 상태는 완양인지 뭐 일부 결실인지 파편인지 이렇게 정리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재원들을 저희들이 이제 측정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독이 재원을 총 11개 정도로 구분하여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고서에 보면 그 높이나 잔존 높이, 구경, 적용들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수치들은 보고서 수록된 재원들을 등록하였고요. 이외에 목지름, 목 높이, 동체 높이, 동체대경, 그다음 동체대경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도면 기준을 측정을 하여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량 같은 경우가 이제 독일을 연구하는 데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그 보고서에서는 용량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CAD로 이용해서 다 일일이 다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량이 담을 수 있는지를 수록하였고요. 그다음에 시유는 무유, 시유, 불명하, 문양은 무문, 돌대 등을 이런 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보시면 저기 CAD를 통해서 저희들 용량을 측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한 줄 한 줄이 독이 한 점 한 점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강릉에서 나온 방레이 쪽에서 병에 나왔는데 보면 목지름이 몇이고 동체 높이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독이 도면 DB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속성을 제공하고 기존에 뭐 독이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정보는 참고 자료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연구자가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려고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면 가장 이제 처음 하자마자 좀 닥치는 어려움이 방대한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드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그 작업을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는 좀 유용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완양이랑 도면상 완양이 보강 가능한 2,972점을 저희들이 다 전자 도면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에서 발굴 조사된 자료들은 발굴 조사 기관들한테 좀 부탁하여서 일러 파일을 받기도 하였는데 예전에 나왔던 보고서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고서에 있는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일일이 다시 다 이제 일러로 그렸습니다. 이것들이 다 전자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받은 연구자들은 손쉽게 이것들을 컨트롤해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뭐 형식도 분류해 볼 수 있고 뭐 이제 지역별로 자기가 구분해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록된 것은 해양 유적에 나온 226점, 분묘진에 나온 1,357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양 복원이 어려운 파편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일로 다 그리지는 못했고 그냥 스캔을 하였습니다. 스캔 자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기 정도로 같은 비율로 축소를 하면 그것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500점 정도는 아마 대부분 독일 가마에서 나온 유물들이겠죠. 이런 거는 스캔 파일로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을 하다 보면 이제 도면 가지고만은 이게 연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진 자료 같은 다 개별적으로 좀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양 유적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연구소에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 사진 자료 수집은 내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이 난파선 출수된 독일들 도면들입니다. 이게 다 개별 일러 파일로 돼서 다 전자 도면이기 때문에 이 크기를 자기가 이제 만져볼 수 있고 다 클릭해서 끌어서 이제 일일이 다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경기 지역 분묘에서 나온 독일들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들도 다 지금 저희 조사해서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정리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이 일러 파일들, 요걸 가지고 연구자들이 만져보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건데 사실 이 화면 안에 사실 이 사진 자료도 같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될 수 있다면 여기에 이 화면 안에 속성을 수치화하는 것들을 같이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선은 이렇게 좀 파일을 구분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독일 가마 DB입니다. 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지 추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유구 중에서 유일하게 가마만 조금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생산 유적에서 가마 말고 뭐 폐기장이든 뭐 토치장이든 해가지고 나온 독일 그걸 한 284개 유구를 좀 정리하였고요.
그 보면 평면 형태, 길이, 너비, 깊이, 아궁이 길이, 뭐 너비, 경사도 이런 것들을 엑셀 파일 정리하고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캔을 해서 저희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발굴 조사 보고서 DB는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 자체를 이제 보면서 이제 종이 아닌 그 PDF 파일을 좀 수집을 하였습니다.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조사원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 연락해서 좀 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구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유구 같은 걸 지금 저희들이 스캔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 통해서 고려 도기 가마 DB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총 1,138권 정도의 지금 그 중에서 998권 정도의 PDF 파일을 좀 수집하였습니다. 예,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고려 도기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려도기 DB 그 구축은 아마 내년까지 진행될 거고, 내년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결론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자료들을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이게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정리한 자료들을 저희 1차적으로는 저희 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려서 연구자들이 쉽게 이제 다운받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그 논문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 공모에 대해서 그 당선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지도 발간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23년에 학술대회 한번 더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F 파일 같은 경우, 보고서 PDF 파일은 저희 연구소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 다른 조사기관들이 만든 거고 하니까 저작권 같은 것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런 것 자체는 아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